어른이 되면 마음도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상처받고 외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신과 전문의 두 분이 함께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어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겪는 감정의 파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지은이 김혜남, 박종석. 출판사 포르체입니다. 모든 감정은 정상이다.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고 그 친구가 미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 내가 못난 건가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분하고 화가 나고 그 친구가 미운 게 당연하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도 그 친구가 여전히 좋고 기분이 즐겁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기쁨, 행복함, 즐거움, 환희, 만족감, 편안함, 안정감, 좌절, 절망, 두려움, 공포, 지루함, 냉담함, 욕심, 슬픔, 쓸쓸함 등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미묘하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다 정상이다. 감정은 일종의 신호이기도 하다. 외부 혹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로서 이 감정은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려줌과 동시에 적응적인 측면을 가진다. 예컨대 분노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고, 공포는 뱀을 만났을 때와 같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감정 반응이다. 슬픔은 중요한 대상을 상실한 것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감정 반응이기도 하며, 기쁨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했을 때의 감정 반응이다. 시기나 질투는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혹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쟁심에서 나오는 감정이고, 불안은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예고하는 감정 반응이기도 하다. 감정은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서 통제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부터 분출되는 감정을 보완하기 위해 의식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성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성과 감정은 때론 친구처럼 서로 보완하면서, 때론 적처럼 서로 싸우면서 적절한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한다.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감정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 감정에 휩싸일 수 있으며 감정적 행동이나 결정에 의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만큼 감정의 힘은 강렬하다. 이에 대해 내 감정 사용법의 저자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감정이란 말 잘 듣는 하인이자 못돼 먹은 주인이며 다스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생물학적 힘이다. 감정이 한껏 활개치도록 하되 감정에 대한 조절의 끈을 놓지 말라 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삶의 활력소도 위험한 함정도 될 수 있다는 말로써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대해야 하는지를 함축해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려는 감정을 다스려 이것을 즐기고 인생의 활력소로 사용할 것인가?
아무리 감정의 힘이 강렬하고 유혹적이어도 우리는 감정에 굴복해서도 또 그것을 무조건 억압해서도 안 된다. 사륜마차를 몰듯이 달리는 말의 고삐를 잡고 때로는 속력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여행하듯 우리는 감정이란 놈의 고삐를 잡고 그것을 조절하며 달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어진다. 감정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감정은 일종의 소통 기능을 가진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말해주는 외침이다. 잔뜩 화가 나 있는 아이는 사실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외치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로 속이 끓는 사람은 내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며 너의 것을 빼앗고 싶다고 외치는 것과 같다. 외로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난 당신들이 그립고 당신들이 날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창피해야 할 필요도 없다. 모든 감정은 정상이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다. 당신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종류의 감정을 다 만날 수 있다. 거기에는 꼭 좋고 아름다운 감정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론 무섭고 두려운 녀석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있다고 당신이 곧 그런 사람이란 말은 아니다. 어쩔 때는 살인적 분노에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때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잠 못 이룰 수도 있다. 또 좌절과 절망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분노하고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만 같아 감정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감정은 안에서 쌓여 자신을 괴롭힌다. 즉 그러한 감정들이 중화되고 승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탓에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한 자극에도 갑자기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는 억압된 감정이 이미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에너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화가 날 때는 자신의 화와 마주하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 화를 적절히 푸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만일 부당한 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더 이상 내가 상처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내가 화났음을 알려 조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으로써 상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자아의 통제 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감정은 한 번 일어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쓰러지게 되어 있다. 감정은 막으려 하면 더 커지는 법이다. 그냥 시냇물처럼 바람처럼 감정이 나를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자. 그러면 그 감정은 점차 수그러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감정을 표현하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말은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솔직하게 분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감정은 분출하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정에 더 머무르게 한다.
왜냐하면 감정이 고양되면 혈압이 상승이나 떨림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되며 이렇게 흥분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화는 화를 부르고 미움은 미움을 강화하게 된다. 감정은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의 원래 기능 중 하나가 소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슬플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슬픔을 이해하고 옆에서 등 두드려주는 사람이란 말처럼 감정은 누군가의 공감을 필요로 한다.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알려야 한다. 그것을 알리는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평소엔 감정을 꾹꾹 눌러놓고 어느 순간 느닷없이 나 힘들어 혹은 나 슬퍼 라는 말을 툭 내뱉는다. 이럴 경우 되돌아오는 답은 너가 슬프면 난 죽고 싶은 상태겠다. 혹은 너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니? 엄살 떨지 마라. 는 등의 무심한 말이다. 그간 자신의 슬프거나 힘든 감정을 억압하고 전혀 드러내지 않았기에 상대방으로서는 그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고민의 당사자는 아무도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고 좌절하게 된다.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을 통해 그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감정의 표현은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기쁠 때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슬플 때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화가 났을 때 나 화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별것 아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너무 오래 나쁜 감정 속에 머물지 말라. 감정은 확대되고 전염되는 특징이 있다. 유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도 긴장하거나 암울해진다.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 내에서도 감정은 스스로 증폭하는 특징이 있다. 왜냐하면 감정과 사고는 서로를 자극하며 유발되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을 땐 다른 좋았던 일이나 행복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우울하고 화가 나 있을 땐 그간 억울하고 화났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떠오른다. 그리고 급기야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폭발 직전까지 가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처음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잊어버리기도 한다. 적절한 때에 멈추지 않으면 감정은 그에 맞는 생각이나 기억을 연상시키고 그 생각은 또다시 비슷한 감정을 유발하는 상승 효과를 가진다. 때문에 화가 나거나 억울한 감정이 들면 빨리 그 감정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물론 부정적 감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화나 회한 등의 감정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 또는 자신이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등을 알려준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새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을 짓누르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두고 쓸데없는 화풀이를 하느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니 부정적 감정은 빨리 풀어버리도록 하자. 생각을 돌리듯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로 그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감정도 들여다보자.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는 것에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다. 가까운 사람이 별뜻 없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고 두고두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은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어쩌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임을 외면한 채 말이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 또한 중요하다. 감정은 소통의 목적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도 알아야 하지만 남의 감정도 어떤 상태인지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에게 최소한의 상처를 주고 서로의 필요에 맞춰 감정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은 원만하고 깊은 대인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누군가 나의 눈을 들여다보고 나의 외로움과 슬픔에 같이 공감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 내 곁에 타인 역시 그걸 절실히 원하고 있다. 내가 상처받는 만큼 상대도 상처받을 수 있는 예민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너무 자신의 감정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얼굴과 눈빛을 잘 들여다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사물을 바라보자. 그러면 상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서로에게 불필요한 감정의 충돌은 피할 수 있으며 공감이 주는 따스한 미소로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길 것이다.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 무기력, 짜증, 우울 등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점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모든 감정은 정상이다 라는 메시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